대상 자산이면서 그 가격 변동성이 큰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해외 주식형 펀드라든가 또는 이제 리츠 재간접 펀드라든가 이런 뭐 커머더티 펀드나 뭐 골드 펀드도 많이 유행인데요. 이런 펀드들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서도 다 과세 대상 자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게 그 이익과 손실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상쇄시킬 수 있는 상계가 되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그 과세 대상 자산이면서 변동성이 큰 자산, 특히 그러한 펀드들을 분할 매수하는 적립식 펀드처럼 분할 매수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게 되면 아주 이제 유리한 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펀드는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세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혜택이 눈에 보이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펀드 세제 관련해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은 이제 올해부터 해외 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부분 때문에 뭐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굉장히 이제 시끌벅적했었는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브릭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은 당장 좀 그 불이익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좀 손해가 더 손해를 봤으면 조금 더 손해폭이 깊어지거나 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해외 펀드 투자 시에 이제 더 이상 비과세 혜택이 없다, 뭐 이런 부분을 네. 유념하셔야 될 텐데요. 특히 이제 펀드 이익은 다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크면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또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는 그만큼 더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장 대표적인 해외 펀드 중에 하나가 이제 브릭스 펀드고, 오늘 이 세계제를 설명하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도 좀 있어서 브릭스 펀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브릭스 펀드는 가장 사랑받았던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 펀드 네, 중에. 그렇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비록 크지만 성장성도 그만큼 크고, 반면에 또 이 분산 투자, 여러 국가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반대로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사실은 브릭스 펀드 하나만 가입하면 자기가 원하는 이제 투자 국가를 마음대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직접 개별 국가 비중을 자기가 직접 하기 위해서는 중국, 차이나 중국이나 브라질, 러시아 각각 네, 국가에 인도나 투자하는 네. 그런 방법을 또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걸 떠나가지고 실제로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존에는 별 차이점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해외 펀드 비과세가 없어지면서 좀 차이가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지금 가정을 제가 해본 건데요. 투자금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 4개의 국가에 똑같은 비중씩 투자를 한 거고요. 투자의 결과가 이제 원자재가 상승으로 원자재가 자원 부국인 우리 브라질이나 러시아는 각각 30%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한 10% 주가가 좀 하락한 경우를 한번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제 브릭스 펀드냐 아니면 각각의 개별 국가의 펀드냐를 떠나서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가 됐다고 가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이제 보시면 브릭스 펀드, 동시에 여러 국가에 이제 하나의 펀드가 투자하는 이런 브릭스 펀드를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나와 있지만 각각의 국가에서 나온 이익에다가 투자 비중만큼씩을 고려를 해주면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익률이 10%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100만 원이고 될 거고요. 이 100만 원에 이제 15.4% 세율을 곱하면 한 15만 4천 원 정도를 세금으로 이제 내게 될 겁니다. 네. 예. 이제 이익이 30%고 각각의 투자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세율 15.4%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세금이 15만 4천 원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네. 각각의 개별 펀드들, 브라질 펀드, 러시아 펀드, 인도 펀드, 중국 펀드 이렇게 각각 투자를 하게 된 경우 세금을 다시 계산해 보면요. 네, 서로 다른 펀드에 투자를 했을 경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펀드가 다른 펀드의 하나 펀드의 이익이 다른 펀드의 손실을 상쇄를 못 시켜주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 원천징수 제도는 이제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이제 각각 펀드별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브라질은 아까 30% 이익이 났고요. 네. 그럼 이제 250만 원 투자했기 때문에 75만 원 정도가 이익금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율 15.4%를 곱하고 그러면은 브라질 펀드에서는 11만 5,500원, 러시아 펀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이제 세금이 발생하고요. 인도와 중국은 이익금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세금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다 더하면요. 네. 23만 1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아까보다 많아지고. 네, 이 앞에서 15만 4천 원이었는데 23만 원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투자 방법에 따라서 이 세후 수익률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지금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참 이 잘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똑같이 세전으로는 수익률이 똑같지만 세후로로 보면은 이제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거고 네. 이 세후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은 최종적인 투자 수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손에 부분은 쥐는 수익률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 그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수익이 얼마가 날지도 사실 모르는 일이고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투자 방법에 따라서 세후 수익률이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하면 이 투자를 일괄적으로 뭐 브릭스 펀드 하나에 이 묶어진 그런 브릭스 펀드에 투자를 하셔라. 그러니까 브릭스 펀드를 예를 들자면 브릭스 펀드에 투자를 하셔라. 아니면 개별로 나눠진 펀드에 각각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브릭스 펀드는 그 펀드 안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과 이익이 다 상쇄가 되고 또 통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익금이 있으면 과세를 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만큼 이익금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개별 국가 펀드를 여러 개를 조합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고요. 손해가 난 펀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난 펀드의 과세 이익을 상쇄를 시켜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다고 해서 브릭스 펀드가 다 좋냐, 개별 펀드보다 무조건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그 각각 모든 이제 투자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브릭스 펀드에 투자를 했을 때는 먼저 이 장점을 보면 소액으로도 여러 국가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 변동성이 높은 신흥 국가에 투자하면서도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가 임의로 각 지역에 대한 비중을 이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건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좀 관심이 많고 또 노하우가 많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포트폴리오 관리하는데 본인들 그 좀 경직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도 할 수 있고요. 네. 또 상품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좀 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별 국가 펀드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있지만 브릭스 펀드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그 종류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 국가별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는 국가별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제 자신의 이제 뷰를 가지고 이제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할 수 있고요. 상품 선택의 폭이 굉장히 이제 넓습니다. 다양한 펀드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투자 결과에 따라서 뭐 항상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 투자 결과에 따라서는 세제상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장점으로는 상품 선택의 폭이 넓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안 좋은 펀드를 고를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장점과 단점들을 좀 정확히 비교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이제 투자 성향이라든가 재무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투자 방법별로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해 주셨는데 이게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시장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도 이렇게 각각의 투자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까요? 어떨까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과세이익이라는 이런 것들은 투자 기간이 좀 장기로 갔을 때를 감안을 한 거지. 네. 사실 투자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시장이 등락만 보고서 뭐 이런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